저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각종 시사상식과 생활정보 살펴보는 생생법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안의 한병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 오늘은 또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청취자분들 중에도 가족과 함께 유원지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지적장애 아동의 놀이기구 탑승 거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니, 놀이공원 측에서 이제 지적 장애 있는 어린이가 탑승을 못하게 놀이기구를 탑승 못하겠다는 건가요? 네, A양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요. A양의 부모 B씨와 C씨는 당시 13세이던 딸 A양을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A양 일행은 위 놀이공원 놀이기구 중 하나인 우주전투기에 탑승한 후 그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피고 소속 직원이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에 A양이 내리도록 하여 그 이용을 거부하였습니다. 네. 근데 가끔 놀이기구 같은 데 보면 몇 센치 이하 어린이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위험해서 못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주전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이기구는 어떤 놀이기구였나요? 네, 우주전투기 하면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놀이기구입니다. 네. 중심축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온 각 지지대의 끝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총 14대의 전투기 모형의 탑승물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네. 탑승물 안에는 조정관 및 이용객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각 탑승물도 지표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로 공중으로 상승하여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객은 조종관을 조작함으로써 전투기를 좌우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네. 그럼 뭐 바이킹이나 이런 것처럼 뭐 위험한 그런 놀이기구는 아닌 것 같네요. 설명을 들었다 보니까. 참 어쨌든 A양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 법원까지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네, A양의 부모 B씨와 C씨는 피고 측의 이러한 행동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제보를 했고 인권센터와 연계해서 놀이공원 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임을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니까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A양 측은 피고가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놀이공원 직원인 피고도 나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차별한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해 보여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것 같은데, 피고는 뭐라고 맞섰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피고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우연한 자극에 따라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가 우주 전투기에는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수동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A양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또한 우주 전투기에 대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등에 대하여 그 이용을 거절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거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A양 입장도 이해할 만하고 피고 입장도 이해할 만한 것 같은데 결국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이제 5가지 이유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요. 네. 첫째, 우주 전투기의 경우 그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상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둘째, 지적장애인인 A양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높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셋째, A양은 이 사건이 있기 전 7년 동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네. 넷째,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반하에 탑승이 가능한데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A양이 탑승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네. 다섯째,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수동 안전벨트였다고 하더라도 A양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함으로써 그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거부 조치가 A양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수긍이 가네요. 근데 아까 그 직원인 피고가 그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통보에서 뭐 노소약자나 신체상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거절할 또는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통보를 했다 이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는 어떤 판결이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슷하게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첫째,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노소약자나 신체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네. 둘째, 위 통보에 따르더라도 일률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보호자의 동석 등의 조치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천문학적인 어떤 위자료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피고의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하여 A양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지적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우주전투기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보호자의 동승을 조건으로 지적장애인들도 우주전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A양에게는 300만 원, 네. A양의 부모 B씨, C씨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총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군요. 자, 어쨌든 어린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고 유병헌 씨의 신고 보상금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병헌 씨라면 지명수배가 됐다가 백골로 발견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2일 날 세월호 소속 선박회사의 회장으로 위 법인 등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헌 씨에 관하여 보상금을 5억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네, P씨는 2014년 6월 12일 9시경 자기 소유의 매실밭에 일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하늘을 보는 자세로 죽어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동네로 내려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네, 위 시신은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얼굴을 알 수 없었고 시신의 옆에 있던 가방에는 소주병 2개와 막걸리병 1개가 내용물이 모두 비워진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에 P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시신이 유병헌 씨였던 거죠? 네. 네. 사실 P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이미 백고라가 진행되어 지문 확인도 불가능하여 현장에서는 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야 위 변사체의 신원이 유병헌 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P씨가 유병헌 씨를 찾은 셈이니까 P씨 입장에서는 이 5억 원이라는 신고 보상금을 상당히 받고 싶었겠는데요. 네, 5억 원이니까 네. 상당히 받고 싶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P씨는 유병헌 씨라는 사실이 사후에라도 확인된 이상 현상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국가는 자신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네.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럼 법원은 결국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법원은 이 사건 현상 광고의 의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유병헌을 신고하면 그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네. 결국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헌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병헌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의 대상이 유병헌이라는 점 네.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병헌이다.
그랬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알겠습니다. P 씨가 유병월 네. 씨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P씨 입장에서는 안타까웠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화요일 한명철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화제의 판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